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고독한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하게 되면 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식물이 있죠. 전부 다 다릅니다. 생김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것을 알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모양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뭐 하나 나하고 딱 100%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봇이나 어떤 공산품으로 찍어낸 그런 상품들이죠.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100%라고도 말씀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같지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죠? 내 마음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내 마음 같지가 않다고. 맞는 말입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서로 친구라든지 연인 사이에 헤어지거나 원수로서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치를 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좀 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 이치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치를 느낀다고 하게 되면 절대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상학 공부 전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고독한 관상. 이분은 연예인인데 제가 이분을 강의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독한 관상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관상이죠. 이분은 이주실씨입니다. 올해 77세고 43살에 이혼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사진을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장 젊었을 때 영국 무대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때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죠. 우선 이거를 빼고 이 두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진을 기운을 본다 그러면, 낯빛을 본다 그러면 이 사진은 웃고 있지만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관상을 볼 때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왠지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이고 이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투영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독해 보이면 삶 자체가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 살아온 그 나날들이 고독한 것입니다. 근데 눈은 굉장히 선한 눈입니다. 눈 자체는 선한 그런 눈을 갖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라든지 나이 들었을 때 쭉 살펴보면 눈은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인데 인생의 행로는 좀 고독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연극 무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눈이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얼굴이 좀 탄력이 잃고 눈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눈두덩이가 좀 깊죠? 눈두덩이가 깊게 되면 좀 고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은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은 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빛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감춰지게 되면 어둡죠. 비 오는 날을 한번 보십시오. 비 오는 날 밝은 날이 아니죠. 비가 안 온 날이 햇빛이 쨍쨍 내릴 때가 온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먹구름이 쫙 꼈을 때는 밝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로 이 눈이 깊은 분들은 살아가면서 고독하거나 쓸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인생 행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고독하고 쓸쓸한 관상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기운대로 살아갑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습니다. 사람이나 살아가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활동하고 물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다는 것은 사람도 동물의 범위에 들어가고 사람도 진화했죠. 동물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내가 봤다고 하게 되면 그 느낌이 있습니다. 동물에서 예를 들어서 백수의 왕이라든지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사람도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상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역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치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치를 다 터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안목이 넓어지죠. 단순하게 뭐가 어떠니까 뭐가 어떨까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보고 느끼는 느낌으로 다 관상을 풀고 운명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큰 제목이 되는 나무를 한번 딱 보십시오.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오죠? 관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한 기운이 흐르는 분들은 살면서 고독한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이 인생이 뭐 노력을 안 한다, 뭐 어쩌다 그게 아닙니다. 기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쭉 어떻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중간 정도의 삶을 살든 살아가는데 그 중에 고독하고 쓸쓸한 게 묻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